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인생 후반기를 알차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입니다. 라는 주제로 인생 후반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은퇴 가방 꾸리기 무엇을 담아야 하나 라는 내용을 준비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예. 시간에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는 사실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임을 이제 알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은 그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가야 될 이게 가방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우리 여행 갈 때 가방을 꾸리는 것처럼 네. 우리 은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퇴 가방 꾸리기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을 뿐더러 네. 보통 이제 은퇴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마무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가방을 꾸린다라고 하니 다시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또 시작의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은퇴는 이제 사회적 역할이 종료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사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새롭게 후반전이 여행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또 그 출발점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여행 갈 때 우리가 목적지를 우리가 또 맞춰서 짐을 새롭게 싸듯이 인생 후반전이라는 새로운 여행지를 위해서 전반전에 무거웠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골라서 담아서 재정비하고 또 후반전의 여행을 떠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제 은퇴 가방 꾸리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행 가방 꾸릴 때도 막 무작정 막 넣다 보면 네. 이거 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고 빠뜨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을 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방을 싸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잘 비우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또 새로운 것들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전반전에 자기 직함이라든지 또 체면 또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을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예. 하지만 이제 무거운 가방을 메고는 우리가 멀리 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과거의 나를 좀 비우고 또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비움의 이후에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경량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로서의 자신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은퇴 가방은 생각해 보니까 이미 가방 안에 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싸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전반전에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것들을 좀 비우고 또 새롭게 또 더 넣어서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또 여행 경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행 경비라기보다는 노후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시각을 강조하실까요? 이제 보통 제가 한 30년 이상 가까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상담한 그 결과를 보면 예. 이제 돈에 대한 이제 액수보다는 돈에 대한 불안이 사람 가운데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통장 잔고가 많아도 왜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적어도 담담하게 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제 재무 설계도 중요하지만 심리 설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야기 되냐면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멀리 가기 위한 준비로서의 자기의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또 필요한 재정들을 만들어가는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돈의 양보다는 네. 이 돈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네,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면 실제 후반전의 삶을 지탱해 줄 이른바 은퇴 가방 속에 꼭 들어갈 생존 필수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제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루틴의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서의 후반전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건강한 습관들을 이제 갖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또 후반전에 이제 나만의 컨텐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남이 시켰던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일에 또 몰입할 수 있는 자기가 관심 갖는 컨텐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관계 안전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직장 인맥이 아닌 온전히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 또 가족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자기가 어떤 루틴과 다른 새로운 어떤 자기 삶으로서의 루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막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 은퇴 가방을 쌀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남의 가방을 그대로 베끼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겠죠. 또 남들이 뭐 좋다고 하는 투자처를 생각한다라거나 또 남들이 배운다는 자격증을 무조건 이제 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여행지는 이제 내가 정하는 것이고요. 또 내 가방은 나의 체력과 또 내 취향에 맞게 직접 구성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해야 돼서 했던 것들 아니면 네. 뭐 돈 때문에 했던 것들 네. 그런 것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은퇴 이후에도 꿈 아니면 비전 이런 것도 좀 챙겨서 넣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오히려 진짜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전반전에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후반전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이제 여정이 돼야 되고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또 자기의 정말 미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은퇴 후에 또 공허감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꿈과 비전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목적을 향해서 가야만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방을 다 쌌다면 이제 바로 들고 출발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앞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리허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가방을 메고 집 주변을 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은퇴 후에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 은퇴 전에 이것들을 준비하고 작은 시도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또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자기의 분야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제 소규모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내게 정말 맞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허설의 시간을 갖고 또 필요하다면 뭔가를 더 넣고 그렇지 않으면 덜어내는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리허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아무래도 책임져야 될 가족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 가방이 유난히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아니면 또 너무 이 무거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뭐라고 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또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하죠. 예. 사실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넣어서 결국은 무거워서 멀리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기 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중에 특별히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족인지 아니면 자아 실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평온한 삶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가치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우리가 멀리 가고 또 구체적으로 여행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모범 답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은퇴 가방도 잘 꾸린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생 2막 여행자들의 어떤 성공적인 은퇴 가방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 은퇴 이후에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가방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호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 뭔가를 계속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연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계획대로 여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럼 사람들은 보통 아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지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전에는 많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시간들과 목적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질문해보고 써보고 또 그것을 정말 버킷리스트로 만들어도 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선 시간에 그 은퇴의 그 기준 나이 네. 47세에서 48세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른 것 같아서 깜짝 좀 놀라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40대 후반 아니면 이제 50대에 접어든 분들이
나도 좀 미리 은퇴 가방을 싸봐야겠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지금 막 이 가방을 싸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은퇴는 이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가출이 아니라는 거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이제 출장이 되는데요. 전반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이제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대신에 좀 가슴 뛰는 일, 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이 무언가를 좀 찾아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런 가방을 우리가 잘 꾸려서 여러분의 은퇴가 오히려 고단한 노후가 아니라 위대한 여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내고 있습니다. 은퇴 가방을 쌓는 순간 여행이 시작된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출정이다라는 말씀이 네. 좀 와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는데 돈까지 벌면 직업이 되고 네, 잘하는데 내가 또 좋아하면 열정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데 세상이 필요로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명이 된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은퇴 인생 이막에서 이런 부분 한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은퇴 가방을 싸는 순간 여행이 된다. 오늘 방송이 후반전의 가방을 더 가볍고 좀 활기차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든든백세 프로젝트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